한국전력의 1분기 영업손실이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961년 창립 이후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건데요. 곤두박질친 한국전력의 적자의 배경에는 탈원전이 있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영업손실의 원인이 탈원전은 아니라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방이 오가는 사이 한국전력의 영업적자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교수님. 일단 1분기만 해서 6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창립 이후 최악이고 1년 전,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도 5배가 넘는 규모로 불어난 건데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6,299억 네. 원이니까 일단 최대 적자는 맞는데요. 네. 이게 꼭 탈원전이냐?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네. 보다 정확한 표현은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하는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졌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9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가동 중에 90일은 전출력을 갖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2013년에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70% 수준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원자력 발전소는 아직은 한전이 사들일 때는 가장 싼 전력입니다. 근데 그게 떨어지니까 탈원전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원전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제 역할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 문제, 보수 문제 이런 것들. 거기다가 유가는 올랐죠. 네. 원화는 떨어졌지요. 뭐 이런 것들. 그 신재생이 물론 많이 단가는 내려왔지만 아직은 원전 발전 단가의 3배 값으로 한전이 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가는 건 많고 들어오는 건 줄어든 셈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결과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보면 아직은 탈원전 때문은 아니다. 원전의 이용률이 줄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원전의 이용- 왜냐하면은 예. 아직까지는요. 물론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는 멈춰섰지만 네. 그 이후에 더 큰 원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리, 뭐 3호기, 4호기, 조금 있다가 신한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은 올라갑니다. 네. 다음 정부부터 이대로 간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낮아지기 시작. 그때는 정말 우리가 탈원전 영향을 아주 체감하게 될 겁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오히려 탈석탄, 그러니까 석탄 대신에 LNG를 떼지 않습니까? 네. 기름값 올라가니까 당연히 네. 적자 폭은 올라갈 수밖에. 근데 이게 참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탈원전을 선언한 2017년 이후부터 지금 한전이 영업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게 탈원전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건 허상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우연한 일치예요. 그런데 예. 2017년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작년은 조금 올라와서 이제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어떤 걸 보면 아냐면 사실 한전은 적자지만 예. 한수는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은 아직 살아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원화 가치 절하 그리고 LNG 가스값이 유류 폭등 앞으로 또 불안하죠. 지금 중동이 또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 이란. 그래서 앞으로가 더 적자 폭이 커질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네. 사실 한전의 이제 적자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탈원전이 원인은 아니고 네. 국제 원료가 상승 그리고 또 1분기 판매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라는 해명을 했단 말이죠. 교수님은 그 부분에 힘을 싣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물론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줄었기 때문에 그건 또 탈원전 역할이죠. 네. 그 여파이긴 하지만은 그게 차지했던 비중은 조금 낮았어요. 그리고 특히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적자 폭이 점점 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약간의 영향은 있었지만 약간의 그 파동 정도지만은 이 파도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건 오히려 탈석탄에서는 그리고 LNG LNG 를 전환. 사용 증가에서는 그리고 네. 신재생이 아직은 비쌉니다. 그리고 물론 단가 태양광파는 떨어지지만 그 한전이 사들이는 값은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올랐어요. 네. 올해 킬로와트 시간당 200원 가깝거든요. 네. 원자력 발전은 66원입니다. 그러니까 싼 거는 적게 들어오고 비싼 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예. 탈원전의 여파가 이제 심해질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이제 미리부터 유비무환이니까 준비하는
시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의 적자는 탈원전 때문은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탈석탄에 따른 비싼 연료를 쓰기 때문에 이제 적자가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가- 예고편이죠.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심각해질 더 것이다. 심해질 네. 거니까 그렇습니다. 봐라. 1분기가 문제가 아니고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신재생, 물론 태양광, 풍력이 추가되겠지만은 단가가 많이 떨어져야 되겠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는 이 태양광은 낮에만 사지 않습니까? 그때는 네. 비싸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싸고 또 인증을 받는 돈이 들 이런 초기 투자 때문에 당분간은 신재생으로 늘면 늘수록 그리고 다른 국가를 보더라도 신재생을 많이 쓰면은 전력 요금이 올라가게 돼 있죠. 결과적으로 탈원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이용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비싼 연료를 쓰기 때문에 영업 적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 점점 심화될 거라고 예상이 심화될 됩니다. 것이다. 예.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탈원전 반대학자들은 그 원자력 발전 이용률이 얼마나 어떻게 감소했는지를 한 80%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70% 밑으로 예, 내려갔고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움직일 수 있는데 70일밖에 움직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런데 탈원전 때문이 아니고 물론 고리 1호기, 월성 1호가 나가긴 네네.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더 큰 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안전 문제 그리고 특히 한빛 원전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 경락 건물에 뭐 제 이름처럼 균열이 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수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죠. 네. 네. 거기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뭐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탈석탄 그리고 또 네. LNG로의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들 네. 요인이 됐던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사실 한전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직접 생산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와서 사와 오잖아요. 대파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적자의 배경이 말씀하신 대로 원전은 뭐 크지 않고 석탄 발전 가동률이 낮아진 것도 원인이다. 라는 맞습니다. 지적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할까요? 신재생인데요. 그러면은 신재생이 들어와죠. 네네. 근데 비싸요. 네. 원자력 발전의 3배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엔 LNG, 천연가스죠. 네. 비싸요. 그리고 요즘 기름값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더 요동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원화 가치가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만은 지금 절하됐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네. 기름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이런 그 악재가 1분기에는 겹쳤다고 보시면 돼요. 탈석탄은 어찌됐던 방향은 맞는 거잖아요. 미세먼지 가야 때문이라든지. 됩니다. 예. 그리고 탈원전도 방향 맞고요. 네. 단지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기저가 있어요. 지금 그 역할을 LNG라고 하는 천연가스가 하고 있다는 게 아쉬운 것이죠. 그럼 속도가 그래서 좀 빨랐다고 봐도 과언이 그렇습니다. 아닐까요? 그러니까 LNG보다 당분간은 원자력이 버텼으면 안전 유지에 가면서 지금 그 안전 유지 때문에 보수 운영 기간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 재장전 기간이라는 게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갔어야 되는데 아. 조금 성급하게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렸다. 이게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이게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앞으로 한전의 영업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고, 자 그럼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게 결국에 국민들일 거다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기료 인상 얘기 지금부터 나오거든요. 우려라기보다는 현실입니까? 현실이죠. 왜냐하면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적자 손실은 누가 하죠?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기 요금 인상의 문제 이거를 이제는 다룰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물론 선거 경험으로 이제 묶여 있긴 하지만은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유연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현재 이 누진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kW 시간 쓰는 밑에 저소득층 뭐 기타 그리고 중간층 그리고 상위층. 근데 이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없었던 냉방기, 에어컨이라는 게 이제 보급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정을 해서라도 적어도 전력 소비 억제를 하고 그리고 또 저소득층도 보호하는 이런 그 일거양득 효과를 가져야지 전기요금 그대로 묻겠다 하면은 결국은 부메랑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폭이 커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정부는 모르죠. 모르죠. 네, 그리고 예상할 그때 수는 없죠. 가면 예단할 갈수록 수는 없죠. 점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액수가 커진다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근데 아마 조정을 해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현행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라는 네. 것 자체가 부담일 수는 그렇죠. 있는데 예. 우리나라의 전기료 수준이 높지는 않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높지 않은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나라 가장 중에 낮은 하나입니다. 나라. 아, 그래요? 그리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를 보든
가장 낮아요. 뭐 그런 걸 세계- 봤을 때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라선다라는 네. 판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소비가 저절로 억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냉방기 포함하면은 조금 전력 구간도 좀 바꾸고 그리고 요율도 바꾸고 또 한 가지 산업용 전기 네. 이게 굉장히 싸요. 물론 싸니까 우리가 수출 경쟁이 있는 건 맞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실제 대규모로 쓰는 그 전력 회사 전력을 많이 쓰는 저기 대기업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 기업들이 쓰는 게 63%란 말이에요. 63%. 그게 굉장히 싸요. 심야 전기를 쓰기 때문에 이거 조금 올려줘도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이 체감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조정이 가네요.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 전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죠. 예. 산업용 전기, 상업용 전기, 가정용 전기, 가로등, 교육용 이걸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국민이 체감하지 않으면서 네네. 그리고 우리 산업이 컸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전기료 더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버틸 체력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만큼 그 체질이 개선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그러면 더 이제 이상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에게는 요금 부담에 대한 거의 부담이 없어요. 전가되지 않을, 그렇습니다. 크지 않을. 그렇습니다. 네, 가능성이 그러면서도 있다는 거죠. 뭔가 묘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정부는 임기 내 전기 인상 요금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 인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받아들여죠. 하면 왜냐하면 될까요? 유권자가 누굽니까? 가정용이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가정용에 초점 맞춰 있는 그렇지만은 적어도 상업용, 산업용 또 기타 교육용, 농업용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명한 그 소위 그 솔로몬의 그 해법처럼 뭔가 하나를 만들 것이고 우리가 2016년에도 있고 14년에 이제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전력 요금이 약간의 요동은 주겠지만은 그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우리 국민께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근데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요금을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것보다는 네. 전기 요금에는 누진제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진제를 개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제 차등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0kW 시간 쓰는 것 또는 400kW 그 이상 쓰는 크게 보면은 근데 네, 그걸 예. 이제 세분화하고 그 계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에 더 많이 씁니다. 그렇죠. 냉방기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330kW 시간 정도 여름에는 근데 겨울에는 170 절반밖에 절반 안 돼요.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계절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시계별로 시간별로 계절별로 다 각기 다른 그렇죠. 기준을 적용하는. 심야 기준 예. 또 바꾸고 그래서 공장 상업용 산업용은 조금 더 올려도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구간을 조금 올려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저소득층 보호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사실은 너무 작아요. 맨 최하단 폭이 좁다는 하단 폭이 말씀이세요? 좁아요. 그래서 조금 올리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올라가지만은 체감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방법이 있는데 그 너무 그 전력 요금을 묶어 놓는다는 그런 그 어떤 그 하나의 그 사고 방식 거기서 조금 빠져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네. 우리 국민이 적어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재생을 하려면은 준비가 돼야 돼요. 독일 보든 덴마크를 보든 전기 요금 올라가야 됩니다. 네. 우리도 지금 그런 조건 하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고 그거는 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대세죠. 다시 그래야지 되돌아가서 네.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 단가가 조금 더 싸졌을 때 탈원전을 추진했으면 보다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또 없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적어도 어떤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PC를 사는데 계속 싸지기만을 기다리면 결국은 못 삽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출발은 맞는데 조금 성급하게 갔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상황과 또 향후 그 전기 요금에 대해서 서균열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